오늘 뉴스쇼 화제의 인터뷰는 탈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숱 안전하십니까? 우리 국민 5명 중에 1명이 이 탈모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요. 5년 동안 병적인 탈모로 치료를 받은 분이 115만 8,800여 명이나 된다는데 이렇게 차고 건조한 겨울날에는 특히 탈모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해서요. 오늘 화제의 인터뷰 탈모에 관한 궁금증들 풀어보고 시간이 모자르면 미니 댓글쇼까지 오늘 좀 가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대한탈모학회 이상욱 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머리카락이라는 게 뭐 빠지고 새로 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느 단계서부터가 의사가 보시기에 이건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건 좀 병적입니다라고 하는 단계인 거예요? 네, 탈모가 사실은 종류별로 구분이 좀 되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원형 탈모라고 해서 무조건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형 탈모로 예를 들면 원형 탈모가 크기가 좀 크고 예. 한 3cm 이상의 개수가 3개 이상이고 여러 번 재발했고 어. 원형 탈모가 생긴 부위가 쉽게 낫지 않는 부위다. 예. 이러면 이제 바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고, 예. 태어나서 뭐 처음 생겼고 크기도 작고 개수도 한두 개밖에 없다. 이런 치료를 안 하죠. 음. 그리고 탈모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뭐 다이어트를 좀 해서 급격하게 체중이 줄어들어 가지고 생긴 일시적인 탈모인 경우에는 좀 잘 드시기만 해도 금방 회복되니까 그런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몇 가지 안내만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해라. 아니면 또 차라리 탈모 치료를 하지 않고 예. 영양수액, 링겔만 맞아도 탈모가 개선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탈모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필요하는 분은 네. 탈모를 했을 때 머리카락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네. 하루에 이제 100개 이상 빠지는 느낌. 3개월 이상. 동안 계속 매일 100개 이상.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0개까지를 우리 맥시멈 정상으로 보는데 본인이 느끼는 게 실제로 50개 정도 되면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빠지는 걸 합치면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치료를 요하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사람은 풀 테스트라 해가지고 네. 머리를 좀 당겨서 뽑아도 잘 안 뽑혀요. 하나가 채 잘 안 뽑히는데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아주 대충 손바닥에 이렇게 머리카락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 정도 양으로 이렇게 중간 정도 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사람은 안 빠지죠. 안 빠져요. 그렇죠. 하나 빠졌어요. 그렇죠. 저 보통 지금 한 하나 맥시멈 한 2개까지를 정상으로 보는데 네, 3개부터는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쫙 당겼을 때 3개 그렇죠. 이상 빠진 다음에 힘이 그렇죠. 약해진 거군요. 그렇죠. 지금. 자고 일어났을 때 보통 사람은 베개에 묻어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꾸준히 계속 한두 개씩 묻어나면 의심을 해보고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가시면 이제 의사가 보고 실제로 그게 맞는지 직접 의사가 테스트해보고 이 가르마를 1cm 간격으로 타서 밀도랑 굵기 같은 거를 파악을 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탈모 치료를 요하는 그런 탈모 환자가 되는 건데 네.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질문을 뭐 생각난 대로 막 던질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들 지금 막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탈모도 치료하면 된다? 적기가 있다? 그 타이밍 놓치면 어렵다. 이거 맞는 건가요? 대충 보면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병이 그렇듯이 재발을 많이 하거나 오래되면 완치가 쉽지 않죠. 탈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제가 진료할 때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왔는데 너무 나이에 비해서 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원래는 안 그랬던 사람인데 진료할 당시에도 정상보다 너무 많이 빠지고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제 치료를 연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 2년 있다가 오시면 훨씬 나빠져 있죠, 예상대로. 그렇죠. 그러면 그때라도 치료를 하면 안 한 것보다 낫지만 그때의 치료 목표는 일단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정상에서 더 멀어지니까 치료에 적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적기가 있다. 탈모에는 치료를 해도 완치란 없다. 이것도 맞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완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빠지는 머리카락이 정상보다 빠져서 왔다. 치료하면 대부분 안 빠지고 정상으로 되죠. 그래요? 원래는 굵은데 너무 얇아졌다. 그러면 최소한 50% 이상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피염도 많이 치료가 되고. 그런데 한 번 탈모 치료를 우리가 하면 한 최소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 번 치료해서 완치가 된 것을 평생 이제 치료를 안 해도 평생 유지를 한다.
그런 개념을 완치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면은 좀 어폐가 있겠으나 예. 그래서 이제 관리라는 개념도 들어가죠. 예. 한 번 치료해서 평생 유지가 된다. 아니, 그 뼈 같은 거는 개념으로- 부러지면은 고치면은 완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치료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예. 이분이 갑자기 고혈압이 생긴다든지 예. 잠을 깊게 못 자는 시기가 몇 달이 간다든지 예.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해서 한 달에 뭐 5kg 이상 뺀다든지 이러면 제가 아무리 치료를 잘해놔도 탈모가 다시 올 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관리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런 관리. 그러니까 약을 계속 먹으면서 관리하라 그 의미는 아니고요. 탈모약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약을 꾸준히 먹는 게 좋은데 꾸준히라는 게 이제 매일 먹느냐 덤슨덤슨 먹냐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좀 뭐 남자인 경우는 좀 꾸준히 먹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렇군요. 예. 그 이야기 조금 이따 따로 좀 하고. 네. 탈모가 유전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탈모의 원인은 사실은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가 중요한데 유전, 네. 남성 호르몬, 네. 수면, 영양, 스트레스 아. 요 정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유전은 우리가 뭐 유전자 치료를 하지 않는 한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치료에서는 포기를 하고. 유전에 의한 탈모는 포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전에 의한 탈모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20대 중반이 되면 탈모가 쭉 되는 그런 집안. 예. 그렇다 해도 완전 포기는 아니고요. 예. 거기에 유전에 의해서 남성 호르몬의 증가, DHT라는 호르몬의 증가를 유도하기 때문에 네. 유전에 의한 탈모라도 유전자를 치료하지 않는 그런 거 말고는 또 다른 방법으로 탈모약을 먹거나 탈모 치료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유전에 의한 탈모라고 해서 치료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고 유전자 치료를 포기한다는 뜻이죠. 그런 유전자. 치료는 아직 없으니까. 근본적인 유전자 치료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만 이제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네, 그런 그럼 말씀. 반드시 개선이 됩니다. 아버지가 그러면은 탈모인이면은 반드시 딸도 탈모예요? 아닙니다. 특히 아들? 탈모는 부계, 모계 유전 다 될 수가 있는데요. 모계 유전이 좀 더 강하다고 돼 있고. 모계 유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탈모가 예를 들어서 형제가 7형제인데 예. 예를 들면 예. 자기 혼자만 대머리로 오는 분들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유전자를 안 받은 게 아니라 대부분은 형제들이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는 것을 발현이라고 그러는데 예. 발현이 그분은 되고 다른 형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모가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든지 예. 남성 호르몬의 DHT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트리거가 있었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분에게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게 되는 스위치 거죠. 켜지면서 발현이 되면서 네, 그렇습니다. 칠형제 중에도 한 사람만 그럴 수 있고. 당연합니다. 저는 모계 유전이라는 거 처음 알아요. 전 당연히 부계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이 탈모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치료법, 예방법일 텐데 지금 질문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탈모약이 독해서 간에 안 좋다던데 사실입니까? 물어보셨어요. 네. 탈모약의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간독성이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 수치가 정상보다 뭐 살짝 높아진 경우에는 정상이 약간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모약을 굳이 부담 없이 환자에게 처방할 정도로 그 정도로 탈모약에 간독성이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탈모약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탈모약은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복용하는 탈모약은 피나스테라이드랑 두타스테라이드 두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두타스테라이드라는 약이 조금 더 세죠. 첫 번째 약이 부작용이 1%면 두 번째 약이 부작용이 한 5에서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첫 번째 약을 쓰고 좀 애매하면 두 개를 섞어 쓰고 번갈아서 쓰게. 그다음에 이제 너무 심하다. 그럼 맨 처음부터 두타스테라이드 약을 처방하는데 생각보다는 간독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 수치가 아주 나쁘지만 않으면 그렇게 너무 미리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이 원래 안 좋은 분, 간 수치 높은 분만 아니면 꾸준히 복용해도 대부분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래서 혹시라도 이유 없이 내가 너무 피곤하다 요즘. 그러면 동네 병원 아무 때나 가셔가지고 혹시 탈모약 때문에 간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확률이 0%는 아니니까 피 검사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때는 약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차가운 물이 나은가요? 미지근한 물이 나은가? 이 질문이 은근히 많이 들어오네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드라이를 할 때도
찬바람이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네. 심지어 미용실에서도 맞아요. 전혀 큰 차이가 거의 근거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걸 차이로 둔다면 예.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이라든가 뭐 이렇게 조금 인스턴트라든가 이렇게 몸에 좋지 않은 것 뭐 아예 입을 댈 수가 없겠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가 없고 아침에 다들 바쁜데 예. 언제 그 찬바람에 드라이를 말리겠어. 자, 그 다음 차이는 질문. 별로 없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는데 탈모약이 성기능을 저하시킨다. 그게 부작용이라고들 해서 이거 또 먹기가 겁난다라는 분들 많으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예.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 이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 시민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성욕이 떨어지고 이러려면 성기능이라든지 정자의 양과 운동성이 거의 100이 정상이면 거의 한 50 이하로 떨어질 때 임신은 30 이하로 떨어질 때 임신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약은 한 8, 90%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못 느끼는데 제가 탈모약을 처방하면 정말 한 1, 2% 환자가 그런 걸 호소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해마다 논문이 나오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 두 그룹 다 탈모약을 처방했다고는 하지만 한 그룹은 이제 가짜 약을 처방했죠. 밀가루 약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네. 내가 요즘 밀가루 약을 먹은 그룹도 요즘 탈모약을 먹어서 그런지 너무 내가 기운이 없고 딸린다 약해진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크다는 훨씬 얘기군요. 큽니다. 예, 훨씬 큰 게 아니라 영양 뭐 8, 90%면은 영양 안 미친다고 봐. 대부분 영향을 거의 안 안 미친다. 미치는데 간혹 미치는 분이 있죠. 뭐 정액의 양이 줄어들었다든지 뭐 몇 가지 호소하는 분이 있는데 예. 상당히 드물죠. 여성 탈모 호소인들도 많죠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 경우도 목에 영향 받는 거예요? 양쪽 다 받습니다. 자, 댓글쇼로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탈모에 관한 궁금증 모시기 어려운 분이기도 하고 또 시사 프로그램에선 좀처럼 잘 다루지 않는 주제이기도 해서 모신 김에 댓글쇼까지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 선생님께 제가 할 수 있는 질문들보다 뭐 좀 관심도가 높은 제작진이 들어와서 같이 질문을 하면 좀 더 예리하고 많이 도움되는 질문들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하트 PD한테 부탁을 했는데 하트 PD가 지금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있어요. 하트 PD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청취자들을 위해서 대신 질문하는 거니까. 아니 왜냐면 전 수시 많아요. 수시 많아가지고 자랑하는 거 아니고 굉장히 깊은 고민을 오랫동안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인터뷰 준비하느냐고 고민한 정도가 다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고 깊이 있는 고민을 오래 한 분들의 질문까지는 제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하트 PD 일어났습니다. 하트 PD가 살아있는 질문 해달라고 지금 크레센도님이 살아있는 질문을 좀 해달라. 그렇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관계자분이 질문해달라. 윈디님, 그렇죠. 이미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써니스트님 계시는데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여쭤봤는데 선생님이 포기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자, 하트 PD 들어와서 고맙습니다. 네. 실제로 궁금한 거 많잖아요. 궁금한 게 상당히 많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약간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분이거든요. 예. 우리 하트 PD는. 근데 이대로 가도 괜찮을지도 많이 궁금하고 맞아요. 아까 어떤 분 질문 올리셨던데 8년째 약을 복용 중이다 네.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이제 한 1년 반 됐거든요. 네. 약을 매일 복용합니까? 괜찮은 건지. 여기 설명드릴게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또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예. 원래 탈모약은 거의 한 50대 정도까지 꾸준히 매일 복용해도 되는 걸 허가를 받은 약입니다. 사실. 그래서 복용해도 되고 실제 50 이후에도 네.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게 뭐 몸에 좋은 영양제도 아니고 꾸준히 먹기가 왠지 꺼림직한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소 용량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논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만 1년까지는 매일 복용하면 인체에 그 약의 농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1년에서 2년까지는 완만하게 조금 더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 가지로 이제 복용을 이제 조금 줄이는 시기를 말씀을 해드리는데 네. 2년까지 예. 아니면 최소 1년까지는 열심히 드시고 예. 그냥 비타민C 먹듯이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드시고 어. 그 1, 2년 후에는 네. 오늘 먹고 내일 안 먹고 뭐 퐁당퐁당 드시든지 일주일에 뭐 한 이틀만 드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조절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올라간 그 농도가 많이는 안 떨어집니다. 근데 네. 먹다가 안 먹으면 또 다시 그렇죠. 원점으로 돌아갈까봐 그게 불안해서 못 근데 이제 끊으신. 또 불안한 게 탈모약을 시작하기에 또 고민이신 분들 중에 탈모약을 먹다가 안 먹으면 먹기 전보다 더 나빠질까봐 못 먹는 분들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 예, 탈모약을 먹다가 안 먹으면 먹기 전에 효과지 먹기 전보다 더 나빠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건 아니다. 예, 예, 그건 아니고. 아. 그리고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부작용은 확률이 좀 적어요. 네. 뭐 두통, 편두통, 관절통, 손육감, 대성기능한테 간, 우울증 뭐 등이 있는데 대부분 1, 2%고 그런 게 있을 때 또 끊으면 대부분은 돌아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 선생님은 수치 굉장히 많으신. 네, 그래서 탈모인의 고통을 막 절절하게 또 네, 모르시는 거 밖에서 아니냐. 댓글도 막. 있었어요. 아, 선생님이 진정으로 네, 너무 공감하면서 수치 많으셔. 치료하시느냐. 저는 이제 정말로 절절하게 많이 느끼는데요. 네. 환자들이랑 상담해 보면 맨 처음에 상담할 때 막 제대로 상담이 힘들 정도로 우시는 분들도 있고. 우는 분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탈모인들이 이런 질문이 하는 이유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게 말 그대로 공감이 잘 안 돼요. 옆에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가족 중에 맞아. 가족이 한 4, 5인 가족인데 뭐 아들이 네. 뭐 20대 한 초중반의 아들인데 탈모로 고민한다. 그러면 이제 저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래 너가 탈모 있는 거는 조금 알겠는데 네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닌데 왜 그러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당사자는 네. 실제 상담을 해보면 맞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표현하냐면 거의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탈모인 본인이 느끼는 그 감정이랑 네. 그 주변 사람이 느끼는 그 정도는 차이는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커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공감 필요하고 특히 젊은 나이에부터 그렇습니다. 탈모가 시작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가족들이 많이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예, 그래야 될 맞아요. 것 근데 같아요. 공감이 잘 안 돼요. 이 가족들이 겪어보지 대부분 겪어보지 않고 네. 그게 뭐 팔다리 없는 것도 아닌데 머리카락 가지고 뭐 그렇게 신경 쓰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공감이 전혀 안 되니까 더 외롭죠 탈모인들이. 외로울 수. 예, 가족 내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 외롭습니다. 같아요. 이런 질문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 전국에 성지로 불리는 곳들이 있어요. 네, 탈모인들의 성지.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처방을 받으면 효과를 본다 그래가지고 네, 예,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2박 3일 네, 예, 일정으로 갔다 와서 네. 예, 지방을. 예, 네.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병원에서 해주는 게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무슨 비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 아니면은 저도 이제 저희 환자 중에서도 거기를 한 뭐 1년, 2년 다니고 오신 분들도 많고. 아니 이렇게만 이래서- 딱 말해도 네. 아실 네. 정도. 이게 워낙 또 탈모인들 유명해요? 사이에서는 유명한 어. 얘기라. 네, 저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네. 심지어 저희 환자들 중에서도 거기서 이미 한 1, 2년 치료 받고 복용약을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제 많이 듣는데 네. 사실 쓰는 약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쓰면 공식적으로 인정된 탈모약이 있고 네. 이 딱 탈모약 전에 말한 그 두 종류 있고 그다음에 미녹시딜이라고 바르는 거 요거밖에 없고요 사실은. 아 먹는 거랑 바르는 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병원마다 나름 노하우가 있어서 뭐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이라든가 뭐 성장인자라든가 뭐 엑소점이라고 요즘 나오는 또 줄기세포에서 나오는 또 특수 성분이 있는데 뭐 이런 걸로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빈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링겔만 맞아도 사실 머리카락이 많이 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병원 선생님마다 노하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성재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처방하는 약은 대부분 먹는 약이 핵심이죠. 네. 먹는 약인데 탈모의 제일 핵심 호르몬은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남성 호르몬의 활성화 상태인데 이것을 떨어뜨리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떨어뜨리는 약이 바로 피나스테라이드랑 두타스테라이드 약이 기본인데 인정을 받은 약인데 알닥톤, 성분으로는 스파이로락톤이라고 해서 이뇨제 중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뇨제. 그러니까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약인데 엉뚱하게 그 루트가 사이드 루트로 해서 DHT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이드 이펙트. 그렇죠. 부작용인 예, 거네요. 부작용을
효과로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이뇨제도 몇 종류가 있는데 음. 회사가 좀 다르면 같은 약이라도 성분이 같아도 음. 만드는 과정에 따라서 화학 구조가 미세하게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음. 이뇨제도 한 두세 종류를 쓰는 분들 선생님들도 있어요. 어. 그러면 환자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물어보죠. 혹시 이 약 드시고 소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음. 맞아요. 근데 그 약이 안 들었어요 하면 또 설명 못 들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아. 그리고 이뇨 작용이 많으면 우리가 전해질 밸런스 우리가 나트륨 뭐 등의 여러 전해질 밸런스가 같이 깨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약을 복용할 때는 가끔씩 혈액 검사를 해서 전해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안전합니다. 전해질 테스트. 그래서 DHT를 떨어뜨리는 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아. 뭐 프로페시아 쓰고 아부다트 쓰고 그다음에 알락톤 쓰고 알라톨도 한 두세 개 쓰고 하면 한 네다섯 가지 약을 먹게 되죠. 세게 쓰는군요. 한마디로. 세게 쓰는군요. 네, 근데 그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지는 않으니까 아. 뭐 급한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장기간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 대신 그 약의 또 장점은 네. 가임기 여성 음. 이게 폐경 전의 여성 나중에 출산을 혹시라도 할 수가 있는 여성은 그 약을 먹지 않습니다. 일반 탈모약을. 남자 태아의 성기 변형이라는 그 기형이 출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알락톤이라는 약은 또 그런 부작용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형 탈모가 있는 분들에게는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알락톤이라는 약을 처방을 하죠. 네. 아이고 저는 이제 약 이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언뜻 들으니까 제 정리한 게 맞나 보세요. 세게 쓰면 여러 가지 종류, 네. 여러 가지 종류의 약을 세게 쓰면 효과가 있긴 있다. 네,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장기 복용하는 거는 조금 그 경우는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예, 그렇죠. 그럼 뭐 성지라고 불리는 이런 곳들 선생님 사이에서 보시기에는 세게 쓰는 곳. 조금 세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또 그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잘 끌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감기도 말이죠. 저 병원 가면은 감기 쑥 떨어져.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먹고 막 해롱해롱해서 약이 너무 세가지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위해서 이뇨제를 너무 많이 쓰는 거는 조금 고려를 좀 해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성형 탈모에는 DHT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게 그 약이 유일하니까 그 약을 쓰는 거고 그리고 물론 폐경 후에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먹는 프로페시 아부다트 같은 약을 탈모약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치료에 관한 이미 치료를 들어간 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뭐 이런 좀 전문적인 얘기들 나눴는데 그 전에 예방책이라든지 아주 좀 기초적인 궁금증들도 꽤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머리 숱이 적은 것과 탈모인 건 다른 거냐? 이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런 질문. 다르죠. 탈모는 절대적인 개념도 있고 상대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봐서 우리가 통용적으로 머리카락이 하루에 빠지는 양이라든가 테스트에서 빠지는 양, 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벗어나면 탈모를 의심해 보죠. 둘째는 원래 머리카락이 개수가 작았던 사람, 원래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 굵기가 약했던 사람은 탈모라기보다도 원래 빈모증이라고 머리카락이 작은 분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낭의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실은 모낭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탈모를 치료해서 머리카락 개수를 늘린다는 뜻은 잃어버린 머리카락 개수를 찾아줘서 머리카락 개수가 늘어나는 거지. 원래 갖고 있는 모낭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개다. 근데 10만 개를 11만 개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아니군요. 10만 개 모낭 개수 중에 머리가 5만 개밖에 안 나던 사람한테 더 나게 치료해서 해주는 역할인 7만 거지. 개, 10만 개로 만드는 게 탈모 치료지 10만 개 이상은 불가능하죠. 원래 적은 사람은 해결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 대신 굵어지는 거는 제법 가능하죠. 굵어지는 건 가능해요? 예, 모낭 또? 자체를 좀 더 튼튼하게 할 수는 있으니까. 혹시 모자 많이 쓰면 탈모가 오나요? 여기 대해서는 의사들 사이에 분분한데 의견이 저희 소견으로 따지면 관련이 제법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모자를 쓸 때는 반드시 바람이 잘 통하고 가볍고 밝은 색의 모자를 쓰도록 제가 안내를 좀 많이 해드립니다. 우리 일단 모자 하면 대부분이 야구 모자 같은 거죠. 두껍고 딱 붙고 이런 모자는 실제로 이제 두피도 상하게 하고 탈모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아까 모계로 이건 유전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계도 있고 모계도 있는데 모계가 좀 더 강하죠. 부계도 있고 모계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모계가 더 강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성 탈모인이 훨씬 적잖아요, 남성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DHT에 의한 효과가 이 여성이 남성들보다 좀 영향을 덜 받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발현이 안 되고 네. 예를 들어 저라고 치면은 발현이 안 됐는데 저한테 탈모 유전자가 있어요. 발현만 네. 안 됐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한테선 발현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또 부모님 두 분 다 탈모가 아니고 머리숱이 많은데 자녀가 탈모가 있다면 그 윗대 유전자를 받았거나 네. 아니면 부모님 유전자를 받았는데 발현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발현이 된 경우 부모는 안 되고 자식만 예, 된 경우도 예,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보면은 별로 탈모인 없는 것 같은데 남성은 왜 맞느냐? 엄마한테는 있었지만 엄마는 발현 안 된 거고 네. 이 아들은 된 거고. 근데 여성형 탈모도 상당히 많은 게 저희 병원 환자의 거의 절반이 여자분이에요. 아, 진짜요? 예, 여성 탈모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새 수술도 그 많이 하고. 여성 탈모 많아지는 게 혹시 먹는 거랑 관련이 있나요?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다이어트랑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사실은 다이어트라고 하면 안전하게 하려면 한 달에 2kg 이내를 빼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 한 달에 3kg가 넘어가는 다이어트를 하면 탈모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아, 네, 다이어트.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영양수액만 좀 맞아도 생각보다 머리카락이 굉장히 빨리 회복됩니다. 수액만 맞아도 회복. 영양링겔만 맞아도 아무 열심히 살 탈모 치료를 빼고 안 영양제 받는 거 좀 영양제 살 안 쪄요. 그러면은 네. 스트레스성 혹은 다이어트에 의한 이런 탈모들은 회복도 쉽고 치료도 쉽고 그런 거고 예. 유전 탈모가 제일 어려운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되죠. 이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네. 예. 그 탈모 샴푸. 네. 탈모 샴푸가 이게 효과가 있는 거냐 많이 물어보시네요. 탈모 샴푸를 쓰면 실제로 두피가 부드러지고 그다음에 이 머리카락도 깨끗하게 정돈이 되는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빠질 게 빠지고 정돈이 되니까 이제 머리카락이 좀 안 빠지는 느낌이 나지만 알다시피 샴푸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잠깐이죠. 물론 이제 그 아주 미세한 이 효과는 하루 종일 간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걸 씻어내니까 이 탈모 샴푸에 대해서는 그 시각처에서도 과장을 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좀 하죠. 자주. 네. 과장하지 말아라 할 만큼 아주 미미하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미미하답니다. 네, 여러분. 얼마 전에도 한 2달 전에도 탈모 샴푸에 대해서 과장 광고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아주 미미하다라고 지금 표현하신 거는 그래도 조금은 효과가 예, 맞습니다. 있는. 일부 조금은? 환자들은 원장님 뭐 병원 샴푸 썼더니 확실히 좋던데요. 뭐 안 빠지던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황당하게 한 이틀 쓰고 갑자기 머리카락이 안 빠지는 분다 그런 분도 간혹 봅니다. 심리적인 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제가 그러죠. 아무리 뭐 저희 샴푸가 좋다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참 아무튼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좋은 이렇게, 일이죠. 네, 네. 이렇게 말을 하죠. 기분이라도 좋아지셨으면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요. 예.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예, 여러분, 질문이 그렇죠.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탈모 샴푸 얘기였거든요. 예. 아주 조금 효과 있고 예. 기분 좋은 일이다. 기분 좋아지셨으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주목받는 게 그 맥주 효모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무슨 맥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 머리가 안 빠졌다더라. 예.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만든 약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효과가 있나요? 맥주 효모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효소도 많고 비타민 B군도 많고 셀리늄, 아연, 망간, 마그네슘까지 많고 미네랄도 많고 그다음에 폴리페놀이라는 성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이 좀 많아서 도움이 그게 영양제인 되는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단점이 설사를 많이 먹으면 할 수 있고 냄새가 좀 고약해서 오랫동안 복용하기는 조금 청국장 냄새 비슷하게 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분도 있고 효과는 사실 맥주 효모의 효과나 고단위 아연이 상당히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네. 남성 호르몬은 올리고 남성 호르몬의 변형으로 탈모가 되는 DHT는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연 제제를 많이 드시는데 아연 제제를 단독으로 드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아주 뭐 절대적인 약은 아닙니다. 영양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성분 중에 거기 딱 탈모에 도움이 들어있으니까 되는 게 있죠. 뭐 차라리 그걸로 비오틴이라든가. 고농축된 걸 먹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하겠네요. 여러 가지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좋죠. 탈모 원인은 되게 많으니까요. 그렇구나. 또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가 네. 많이 빠지신 분들이 맞습니다. 나중에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건 왜 그런 거죠? 아예 그 우리- 모낭이 손상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카락을 뭐 주기에 따라서 생장기, 타기, 휴지기로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영양 결핍되거나 많이 이제 고단한 일을 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많이 빠지는 걸 대부분 이제 휴지기 탈모라고 그래요. 이 얇아지면서 빠지는 머리. 네, 네.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 때 빠지는 머리는 원래는 빠지면 안 되는 굵고 튼튼한 머리 생장기가 빠집니다. 그것을 생장기 탈모라고 그래요. 아. 휴지기 탈모의 이제 상대적인 개념인데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빠지는 게 대부분이죠. 항암 치료를 이제 멈추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가 너무 강했거나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 모낭이 이제 힘을 받기가 힘들어서 항암 치료가 중단된 다음에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6개월 아주 길어도 한 10개월 1년 이내에 회복이 안 되면 빨리 오셔가지고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뭐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 빈혈이 있는지 혈압은 괜찮은지 이런 걸 체크를 꼭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쭉 질문 저희가 모아놓은 것들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yes or no로 단답형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것들 모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김두부님, 가임기 여성 탈모약 먹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된다. 라면 많이 먹으면 탈모 온다는 게 사실인가요? 원형 탈모는 그럴 수 있고요. 일반 탈모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아, 효과가 있으니 원형 나트륨 탈모는 때문에 그래요? 밀가루에 있는 그 밀가루 단백질 있죠. 글루텐이라고. 네. 그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에 안 좋은데 머리에 구멍이 생기는 원형 탈모 환자들은 별로 안 좋죠. 우리가 소아과에서 아토피 심한 애들한테 밀가루 안 먹이는 것처럼? 안 먹이는 거랑 비슷합니다. 나트륨이 아니라 밀가루 때문에. 아, 예, 밀가루 그렇습니다. 때문이구나. 마리오님, 흰머리를 뽑으면 그 자리에 다시 흰머리가 나나요? 이거는 탈모랑은 상관없는 질문 같은데. 아, 그거는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이 머리카락은 모낭세포 더하기 까맣게 만드는 멜라닌 세포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예. 멜라닌 세포가 다시 항산화제 그러니까 영양제를 많이 먹고 이러면 생각보다 머리카락이 까맣게 납니다. 아, 흰머리 까매질 수도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도 까매진 사람 상당히 많고요. 저도 이제 영양제를 좀 많이 먹는 편인데 꾸준히 먹으면 머리카락이 상당히 까맣게 되고 귀찮아서 한 번 안 먹다 보면 한 2달 연속으로 안 먹으면 저희 와이프가 저보고 요즘 영양제 안 먹나 보지 많이 좀 하얘졌네 뭐 이렇게 말을 아니, 합니다. 무슨 영양제요? 멜라닌 색소 들어있는 영양제요? 일반적으로 멜라닌 세포를 파괴하는 게 활성산소라는 물질인데 활성산소는 그야말로 우리가 세포가 산화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산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만든 게 대부분의 우리 영양제. 다른 말로 하면 안티옥시단트라 해서 항산화제죠. 항산화제. 그러니까 항산화제 우리 흔히 말하는 몸에 좋은 비타민, 미네랄 뭐 이런 게 대부분 대부분이 항산화제죠. 항산화제죠. 아, 그걸 이거 충분한 양으로 조금 드시면 안 되고 비타민 C도 굉장히 고함량으로 예. 하루에 거의 한 3,000mg 이상 이런 식으로 많이 먹어야 돼. 3,000mg 맞는 거 아니고 가는 거 아니에요? 비타민 C WHO 공고량 하루에 100mg지만 네. 실제로 약국에서 파는 약이 한 알에 500에서 1,000mg짜리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훨씬 많이 먹어야지 인체에 흡수가 됩니다.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타민 C는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는데 설사를 하지 않는 한 최고 용량이 자기 용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변비가 있는 분들은 항산화제의 대표격인 비타민 C를 먹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죠. 변비도 해결되고 비타민 C도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거는 좀 독특한 변비인들에게 논리네요. 희소식이네요. 예, 예.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비타민 C를 원래 변이 묽은 분들은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상당히 피부도 좋아지고 피로도 덜한데 변이 묽은 분들은 먹고 싶어도 많이 못 먹죠. 많이 더 묽어지니까 변 더 굵은 불편하니까. 예. 아, 그러면은 잠깐만. 그러면은 흰머리가 나는 거는 이거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영양제 복용으로 흰머리를 영양제를 굉장히 회춘할 수 고함량으로- 있다. 예, 생각보다 많이 좋아집니다. 회춘 되는 건지 몰랐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도 얼마 전에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원래는 백발이 있었어요. 백발. 백발이셨는데. 예. 검은 머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음. 근데 머리 숱의 거의 절반이 그 나이 굉장히 60이 넘으신 분인데 까맣게 변했거든요. 예. 아, 이거 복용해요. 항산화제 복용하셔갖고요. 병원에서 그분은 영양제는 많이 안 드시고 사실 병원에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으셨는데 영양제 대신에 영양인계를 좀 많이 맞으셨죠. 예. 아, 그러니까 더 효과가 좀 빠르겠죠 아무래도. 야, 예. 그렇구나. 멜라닌 세포를 지키면 또 멜라닌 세포가 모든 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잘 않거든요. 예. 생명력이 떨어져서 역할을 못 하는 거지. 예, 그걸 예. 다시 살리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신성욱님. 탈모약을 먹으면 온몸에 다 털이 많이 난다던데 사실인가요? 탈모약을 많이 먹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약은 이제 미녹시딜이라고
우리가 바르는 미녹시딜이 있고 먹는 미녹시딜이 있는데 미녹시딜 원래 혈압약에서 개발된 약인데 네.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복용하다가 갑자기 머리카락이 나서 그쪽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비아그라처럼 이 다른 쪽으로 판매가 된 약인데 그 약을 먹거나 복용을 하면 이제 바르면 머리에 발랐는데 이마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이렇게 잔털이 좀 일어날 수 있고 잔털. 그다음에 이제 뭐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이런 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탈모약 먹는 건 어떠냐고 뽀예님이 물어보셨는데. 예방 차원에서 먹는 건 사실은 권하지 않고요. 네. 이미 탈모가 초기 이상으로 진행됐을 때 시작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굳이 약을 미리 복용할. 안예리님은 검은 콩이 머리 까매지는데 도움 되나요? 오늘은 약간 탈모에서 지금 흰머리까지 넘어갔어요. 검은 콩을 먹어서 머리카락을 까맣게 하려면 정말 매일 정말 엄청난 양을 한 2주먹은 매일 2주먹? 네, 이상을 거의 한 몇 년을 먹으면 약간의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 콩에는 폴리페놀 같은 물질이 좀 많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의 전구 물질이 됩니다. 콩에 들어 있는 성분이. 그게 몸에 좋은 거군요. 네, 그래서 콩이 사실은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정력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죠. 여성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서 탈모의 개선이 되고 네. 이 머리카락 색깔에도 좀 도움이 되니까. 선생님, 약간 탈모도 유전이듯이 흰머리 백발 빨리 되는 것도 유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멜라닌 색소 영향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피부 하얀 사람들이 그리고 빨리 흰머리도 빨리 오죠. 꼭 그거는 아닌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 보통 머리 까무잡잡한 사람들은 흰머리가 엄청 늦게 나던데. 그 이제 멜라닌 세포가 이제 분포에 따라서 털려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때도 흰머리가 제법 있을 정도였는데, 그러시구나. 그래서 흰머리가 제가 좀 많은데 저희 선생님께서도 50대 초반에 거의 백발이셨거든요. 뭔가 그거 유전이 치고는 들어가죠. 제가 흰머리 오히려 까만 머리가 많은 편인데, 어. 이 멜라닌 세포의 수명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이제 유전을 받으면 그것도 다른 발현. 사람보다 좀 빨리 멜라닌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유전자가 이제 발현이 되니까. 그럴 그것도 수 또 있습니다. 발현의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유전인 건 맞고 또 어느 형제한테는 발현이 되고 어느 형제한테는 맞습니다. 발현이 안 되고 늦게 되고 빨리 되고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흰머리 뽑으면은 그 자리에서 머리가 다시 안 나나요?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우리가 같은 머리카락을 여러 번 뽑으면, 예를 들어서 뭐 볼에 털이 하나가 길게 자랐는데 실어서 뽑았다. 웬만하면 다시 나죠. 그런데 그걸 연속으로 4번, 5번 뽑으면 이제 모낭세포가 파괴돼서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뽑아서는 다시 나죠. 모낭세포 파괴해버려야 안 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제모 레이저라는 거 있잖아요. 네. 제모 레이저 원리는 그 레이저 빔이 머리카락을 심지 역할을 하게 해서 그 레이저가 이 머리카락을 타고 들어와서 그 밑에 있는 모낭세포를 파괴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강하면 약간 화상을 입거나 물집이 생길 수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죠. 그렇군요. 네. 염색약이 흰머리까지 넘어갔어. 염색약이 네. 굉장히 독하고 몸에 안 좋다는 게 맞아요? 네, 염색약이 이제 사실은 일부 염색약들은 캔서, 암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염색약이.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고, 또 염색약 중에 뭐 천연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천연이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극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염색약을 썼는데 너무 가렵거나 따갑다. 그러면 다른 염색약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천연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런 질문을 환자분들한테 많이 받는데 자기는 뭐 영양제도 천연을 먹고 염색도 천연을 쓰는데 왜 이렇게 두피도 안 좋고 머리카락도 안 좋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진료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죠. 독버섯은 왜 독버섯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천연인데. 천연인데 왜 독버섯이? 그러네요. 천연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천연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자극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가려움증이에요? 가렵고 따갑고 이러면 일단 안 좋은 사인이 있는 거죠. 눈 따갑고 막 아이고 여기에 그렇듯이 냄새 심하게. 독하고 막 이런 거. 그 LED 치료기라고 예. 한때 유행했던 게 있잖아요. 예. 그게 무슨 광선을 쏴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효과가 있나요? 그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그 회사에서 나온 걸 보면 이제 그 실험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효과가 좀 있다. 뭐 20% 이상 굵기가 개선됐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나온 지는 거의 한 20년도 더 넘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제품이 잘 없었고
미국 거, 러시아 거, 호주 거 뭐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게 좀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는 실제로 해보면 효과가 그렇게까지는 만족스럽지 않고 또 환자들이 의외로 그냥 TV 보면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예. 아. 실제로 사신 분들 중에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사실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꾸준히 하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지만 만족도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성기능 관련된 질문 계속 보내주시는데 아까 본 방송부터 다시 돌려 들으시면 돼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질문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고 콩 얘기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검은 콩 먹는 거 흰머리하고 상관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영향을 미치려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무지무지하게 오래 맞습니다. 막 몇 년씩 먹어야 효과 나타날 정도지 뭐 한두 달 먹어서 효과나 거의 효과가 크지 없다고, 예. 없다고 해도 예, 단기간에 그냥 머리카락이 없다고 해도 머리카락 될 색깔이나. 정도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면서 계속 질문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두피를 좀 건강하게 하는 뭐 예방법 같은 거 손쉽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두피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탈모가 두피랑 탈모랑 같이. 예 그렇죠. 탈모를 좀 일단은 예방할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예. 말을 해보라고 말하면 네. 수면입니다. 수면. 그리고 이게 탈모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 이런 호르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성장 호르몬도 있고 수면 때 자는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도 우리가 이 멜라닌 세포뿐만 아니라 모낭 세포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네. 그런 게 다 이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3시에서 많게는 5시까지입니다. 밤 10시에서 네. 3시, 5시. 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밤 10시 안에 자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그렇게 잘 수 없죠. 학생들도 그렇고 그렇죠. 뭐 예.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탈모 환자들한테는 이렇게 말을 하죠. 웬만하면 11시, 늦어도 12시 안에는 웬만하면 주무십시오라고 제가 꼭 말을 하죠. 수면. 이게 이제 일반 탈모, 원형 탈모 두피염에 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 예. 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혈압 얘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데요. 갑상선이 항진증이거나 저하증이 있으면 탈모가 된다. 이런 거는 의외로 일반인들이 제법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혈압이 탈모에 미친다는 거를 심지어 일반인뿐만 아니라 모르는 의사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혈압과 예. 탈모가 무슨 혈압이 상관이에요? 높아지고? 예, 탈모가 될 확률이 되게 높고 혈압이 높으면? 실제로 논문도 있습니다. 예, 탈모 심혈관계 질환과 탈모에 대해서. 그래서 혈압이란 게 뭐죠? 피가 혈관에 미치는 압력이죠. 그렇죠. 이론적으로만 생각해도 우리가 모낭이 있을 때 모세혈관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피가 1초도 안 쉬고 흐르니까 예. 하루 종일 물리적으로 두드려 맞는 거랑 같은 원리죠. 이론적으로만 생각해도. 아, 예. 흐르는 피 때문에 모낭이 두드려 맞아요. 예, 그런 같은 거죠.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논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확한 이유는 예. 고혈압이 있으면 탈모가 되는 거는 연관관계가 확실히 있는데 정확한 이유까지는 모르겠다가 그 논문입니다. 근데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죠. 어쨌든 고혈압 환자한테 탈모가 있는 것은 팩트다. 그래서 모든 고혈압 환자가 탈모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근데 젊은 친구가 얼굴에 딱 보면 얼굴도 빨갛고 덩치도 큰데 그런 분은 제가 제 진료실에서 혈압을 한번 체크하죠. 예. 제가 대부분 이분은 혈압 때문에 탈모가 됐다고 생각이 안 되는 분은 제가 굳이 체크 안 하는데 이분은 좀 혈압이 의심스러운데라고 해서 제가 체크하면 거의 2분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처음으로 고혈압을 진단받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고 그런 왔다가? 분들은 그렇구나. 혈압약만 먹어도 심지어 탈모가 개선돼요. 예, 탈모약을 안 먹어도. 여태 유전인 줄 알았는데 예, 유전이 아니고 혈압 문제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혈압 때문에 탈모가 되신 분들은 이 머리 전체 우리가 탈모가 잘 되는 부위가 남자들은 M자라든가 정수리인데 혈압 때문에 탈모가 되신 분들은 머리 전체가 조금 약하죠. 옆머리나 뒷머리까지 의외로 원래 M자나 정수리는 약해도 뒷머리는 되게 튼튼하거든요. 네. 근데 뒷머리까지도 약간 약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혈압을 좀 의심해 볼 만합니다. 혈압이구나. 예. 치료 비용이 비싼가요?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 비용이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마다 프로그램을 달리하죠. 왜냐하면 비싼 거 하면 사실 효과도 제일 좋지만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그걸 그렇지.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어린 대학생이나 뭐 이런 분이 있으면 뭐 일단은 탈모약이나 영양제 한두 개 먹어보고 영양제부터. 개선이 안 되면 그다음 좀 비싼 걸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기도 그렇게. 하고 또 여유가 있으신데 탈모도 심하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영양제 먹고 기다리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바로 치료합시다 해가지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으로 커버되는 거는 어떤 탈모예요? 질병에 해당되는 탈모인데요. 네. 원형 탈모라든가 두피염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질병 코드가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할 수가 보험으로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아예 그 심는 거 있잖아요. 수술. 모발 이식. 모발 이식. 그렇죠. 모발 이식. 그거는 그냥 일반 보험이 병원에서 하는 건 아닌. 일반 병원에서 하죠. 하시나요? 저희 그것도? 병원에서도 하고. 모발 이식 하시는구나. 네. 모발 이식으로 커버하는 게 뭐 M자 탈모도 커버하고 종소리 탈모도 커버하고 디자인은 남녀가 틀리겠지만 눈썹도 이식하고 구렛나루도 이식하고 수염도 이식하고 많이 합니다. 원하는 부위 거의 대부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심으면 안 빠져요? 대부분 우리가 머리카락은 일반모와 연구모가 있거든요. 앞머리 우리가 극단적인 대머리 아저씨들을 보면 앞머리랑 중수리는 없어도 옆머리 뒷머리는 남아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연구모 또는 반연구모라고 그럽니다. 뒷머리도 일부는 조금 빠지고 얇아지니까 그렇지만 거의 평생 가죠. 이 다른 머리가 다 빠질 정도까지 되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를 옮기 심으면 이 머리 성질을 갖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뽑아서 여기다가 심어도 여기 있을 때 머리 성질을 가지고 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것을 이제 공유부 우선 원칙이라고 해서 이 머리의 성질을 우선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또 이론이 또 바뀌어서 수요부 우선 원칙, 받는 부분의 확률도 따라간다는 말도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이 머리를 뽑아서 뒷다리에 심었다. 1년, 2년, 3년, 4년 갈수록 더 곱슬거리게 되죠. 그 환경을 좀 따라가는 개념이 있죠. 머리를 눈썹에 심으면 맨 처음에는 굵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썹화돼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고 이런 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알찬 시간이었다고 라이프님이 그러셨고 어쩌면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명쾌하게 시원하게 해주시냐고 다들 공부 많이 하신 분 같다고. 이분이 학회장이세요. 대한탈모학회 회장님이십니다. 이상욱 선생님과 오늘 같이 했고요. 지금도 뭐 질문이 계속 올라옵니다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본방송부터 제가 클립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네, 하트피디 감사합니다. 오늘 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죠? 뭐 어디 묻지 못했던 질문들을 이렇게 막 던지는데 다 대답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쇼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이 의학상식. 이렇게 반응이 뜨거우면은 다음에도 이런 좀 해야겠는데요. 이런 의학상식 가끔 가다가 푸는 그러니까요. 시간. 일단 뭐 탈모는 천만인의 고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보다 질문이 많고 제가 가끔씩 이렇게 뭐 TV든 라디오든 방송을 하면 그 PD분들이 상당히 놀라십니다.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너무 많이 들어와요. 항상 지금도. 놀라세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막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옛날에 되고. 어떤 방송에 출연하는데 혹시 질문이 안 올라올까봐 그 작가분들이 질문을 많이 준비해놨는데 그 필요가 없었어요.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래요. 뭐 오늘 하트피디 좀 나가서 더 할 것 같은 느낌인데 보내드려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을. 여기서 같이 해주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면서 저희도 물러가도록 하죠.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